지금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벌써 와 있을 겁니다. 제가 30분이나 기다렸으니까. 변호사도 오래 기다렸을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레이몬드요. 레이몬드?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레이몬드는 인도의 델리에 있는 동아시아 최대의 교도소인 티하르 중앙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경찰이 우리 집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마약 같은 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런 걸 두지 않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나요? 전혀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약을 산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약물 같은 건 사지 않아요. 레이몬드는 헤로인 70kg 밀수 혐의로 검거됐다. 유죄라면 10년형을 받게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재판 중이다. 변호사비는 자선단체가 지원한다. 변호사가 마음에 들어요. 금바지를 많이 낀 걸 보니 인기 높은 변호사 같아요. 괜찮아요. 마음에 드네요. 앞으로 1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6개월 안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석 여부도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 식으로 신의 뜻대로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죠. 티하르에는 11,000명가량의 수감자들이 있다. 이들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불과 2,000명뿐이고 나머지는 레이몬드처럼 재판 중에 있다. 재판이 끝나기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여섯 개의 거대한 사동에는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수감돼 있다. 많은 수감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교도관들은 자체 규율을 엄격히 적용한다. 먼씨들을 한두 명 고용해서 죄수들을 구타하도록 시키는 것 같아요. 가학적인 경찰도 몇 명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죄수들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촬영팀이 가고 난 뒤가 걱정돼서 대답을 꺼릴 수가 있습니다. 후환이 두려운 거죠. 수감자들이 실제로 감금되는 시간은 하루 중 단 몇 시간뿐이지만 보안은 철저하다. 그러나 1년에 1명 정도는 탈옥에 성공한다. 자, 다시 왔네요. 안으로 들어오실 건가요?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제 먼씨인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먼시란 수용실을 감독하는 기결수를 뜻한다. 이게 이곳의 잠금 장치예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네,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제 방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곳엔 여유 공간이라고는 없어요. 25인용 방에 100명 가까이 사니까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여기서 살죠. 이건 제 침대고 모두 제 친구들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팬이 잘 작동하는데 오늘은 뭔가 고장이 난 것 같네요. 내려서 고쳐야겠네요. 라마 샹카는 교도소 주방에서 일한다. 아내를 살해한 죄로 3년째 복역 중인데 그는 아내가 자살했다고 주장한다. 아침을 먹은 후에 남동생이 옷을 가지러 간다며 2층으로 올라갔죠. 그때 목을 맨 아내를 발견했어요. 팬과 연결된 파이프에
천을 묶어서 목을 맸더군요. 문을 열어젖힌 다음에 저는 아내를 내려놓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아내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모는 라마시앙카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우리 가족이 지참금을 요구하면서 아내를 괴롭혔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살아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친척들한테라도 말을 했겠죠. 맹세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식구는 감옥에서 20년을 살아야만 해요. 인도에서는 신랑 측의 지참금 요구가 불법이다. 하지만 신부 측은 결혼 후에도 지참금 때문에 신랑 식구들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이를 거절한 아내들은 의문사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의문사가 자주 발생하자 아내가 불분명한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남편의 집안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서 라마시앙카와 그의 부모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과 다름없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라마시앙카의 아버지 바부티는 며느리의 집안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저는 동전 한 입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지참금을 주겠다고 했었지만 전 신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어머니 프렘파타는 여성 감옥에 수감돼 있다. 전 가족도 잃고 집도 잃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망가지고 말았죠.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죽인 셈이에요. 검찰 당국은 라마시앙카의 아내가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판사한테 증인을 부르겠다고 요청도 했었죠. 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허락하질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티아르엔 500명가량의 여성 수감자가 있다. 이들 중 지참금과 관련된 수감자들이 여자 사동 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 라마시앙카의 여동생 푸시파 역시 엄마와 같은 감옥에 있다. 총 60여 명의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한다. 푸시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몇 달 후면 이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자선단체에서 기숙학교 입학을 주선했지만 어머니는 망설이고 있다. 우리 애가 감옥 밖에 있는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어서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출소하신 후에 아이를 퇴학시키면 곤란하니까요. 안 그럴게요. 입학 허가를 받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선단체가 그런 복잡한 절차며 학비, 숙소 등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한텐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확실히 결정하세요. 전 확실히 결심했어요. 결심하셨다니 잘 됐네요. 남편분 성함이? 바부디 프라사드. 바부띠 프라사드요? 남편은 반대하지만 아들은 찬성했어요. 남편분은 반대라고요? 그이는 항상 안 된다고만 해요. 막내보단 큰딸 걱정을 많이 하죠. 막내는 그냥 두래요. 뭐하러 밖으로 보내느냐고요. 그 애는 아직 5살도 안 됐어요. 지금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밥도 안 먹을 수 있고요.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계속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들볶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년 여름까지는 안 보내려고요. 자선단체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으면 애를 그냥 학교에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푸시파는 그동안 교도소에만 있었나요? 밖으로 나간 적은 없어요? 바깥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애예요. 교도소 안밖에 모른다니까요.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아주 어렸을 때 왔거든요. 몇 살 때 여기 왔죠? 1살 때예요. 정의는 아무데도 없다니까.
경찰이 어디 조사나 제대로 해? 무조건 집어넣으면 그만이지. 맞아, 맞는 말이야. 밖에도 애가 셋이나 더 있는데 그 애들은 대체 누가 결혼을 시키느냔 말이야. 누가 책임지냐고. 자식이 모두 5입니다. 모두 제가 벌어서 부양하고 있어요. 땅이 있긴 하지만 1000평도 채 안 되죠. 큰딸에만 결혼을 시킬 수 있어도 좋겠어요. 이제 그 애는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누가 그 애와 결혼을 하겠느냐고요. 제 자식들은요. 애들 생활이 말이 아닐 거예요. 얼굴 본 지 3년이나 됐죠. 6살짜리도 두고 왔어요. 너무 멀어서 누구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하시죠. 우리 중 한 명만 나가도 형편이 좀 나을 텐데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애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교도소 안의 아이들은 자선 보육학교에 다닌다. 학교 책임자인 사비타는 교사 출신으로 그녀 역시 이곳에 구금돼 있다. 사비타는 남편 살해 공모 혐의로 재판 중이다.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충격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평소에 범죄는커녕 남한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저더러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비타는 현실에 적응해야만 했다. 이곳에 수감된 지도 벌써 5년째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다른 입소자 2명과 함께 쓰고 있죠. 여기서 잠을 자요. 원래는 여기 샤워 커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뒤에서 볼일도 보고 목욕도 하고 이것저것 해요. 카세트 테이프하고 워크맨도 있어요. 이건 제 옷장이에요. 제가 자주 읽는 책 몇 권이랑 카세트 테이프가 있고 성경책도 있어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책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책을 부탁하기도 힘들죠. 성경책은 왜 가지고 있죠?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안 믿지만 성경은 괜찮더라고요. 죄 지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도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서 좋아요. 절 도울 수 있는 건 기도뿐인 것 같아요. 재판은 이제 아무 기대도 안 해요. 여기 온 지 5년이나 됐지만 진전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버텼어요. 기도로 자신감과 힘을 얻었죠. 마음의 자유도 얻을 수 있었어요. (9월의) 마지막 토요일, 여자 수감자들이 남편과 아들을 만나기 위해 남자 사동으로 이동한다. 며느리 살해죄로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수감된 프렘파타. 그녀에게는 이 시간이 딸 푸시파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이 만남은 결코 기쁘지 않다. 아들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면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기다리기도 싫은걸요. 아들이 제 아내와 먼저 만나고 나면 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바브티는 푸시파의 입학 원서 사본을 건네받았다. 뭐라고 쓴 거죠? 글을 몰라서요. 뭐라고 씌어 있어요? 학교에 보내라고 하는 서류야. 예? 이건 입학 원서야. 입학 신청서라고. 학교에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통학시키면 되잖아. 그것도 싫어요. 아 그럼 친척에게 보내든지. 푸시파는 어디 있어? 여기요. 여기 있어요. 애를 학교에 보내라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 생각은 어떤데? 집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가 집에 편지를 써줄 테니까. 타가소 담당자 말이 여기 20년이나 있을 거니까 학교에 보내는 게 나을 거래요. 언제 가게 되는데? 다음 달부터요. 그렇게 빨리는 안 돼. 전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뭘 하는데? 바닥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있어요. 뭐하러 그런 일을 해? 돈 때문이야? 가뜩이나 몸도 좋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또 한다 그래? 푸시파, 이리 와. 아빠 좀 보게. 자 차가 왔어. 아, 예, 아, 알았어요. 차가 왔어 차가. 예. 걱정 마. 아빠가 언니한테 보내줄게. 저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진 더 이상 가족 일에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체포된 후부터 대화가 끊겼죠.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뭐든 지 마음대로만 하려고 든다니까요. 지 멋대로 해요. 이렇게 모두 갇힌 것도 다 그 녀석 때문이잖아요. 그때 그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어. 게다가 시체에 손까지 대고 딴 사람을 불렀어야죠. 이웃 사람들만 불렀어도 범인으로 몰리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직접 봤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오늘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다. 수감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한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 짐이에요. 대부분이 책이죠. 책 여러 권 하고 속옷 한 벌. 개인 수건도 몇 개 있어요. 이 정도면 아주 적은 편이에요. 가게를 차려도 될 만큼 옷을 갖다 놓은 사람도 있죠. 워낙 오래들이 있다 보니 별게 다 있죠. 일요일 아침에 열리는 벼룩시장 분위기예요. 돌아다니면서 흥정을 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이곳에선 카스트 제도가 적용됩니다. 차를 준비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등이 정해져 있죠. 마치 작은 마을 같아요.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올 때마다 임무가 주어지는데 하층 계급이면 변기를 닦아야 하죠.
잠자리도 제일 안 좋은 곳에 배정받고 청소도 전부 이 사람들 몫이에요. 모든 사동의 먼시들에게 알린다. 모든 사동의 먼시들에게 알린다. 외국인 수감자들 모두 이동시킨다. 패디 신부님께서 오셨다. 호주 출신 성직자인 패디 신부는 편지며 읽을 거리 등을 가지고 매주 교도소를 찾는다. TRA에는 총 100여 명의 외국인 수감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며 간혹 유럽인도 있다. 어디 봅시다. 이건 레이몬드 씨한테 드리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국 여왕을 풍자한 잡지예요. 우리 애들은 잘 컸어요. 다들 공주 아니면 왕자가 됐으니까요. 안티와 티무는 3년 가까이 구금된 상태다. 이들은 배낭여행을 하던 중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대마초 소지죄로 체포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1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레이몬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누구한테 쓰는 거죠? 고향에 있는 친구한테요. 고향이 어디세요? 핀란드 헬싱키 외곽에 있는 야닌바그라고 하는 곳이에요. 작은 마을이죠. 저랑 같이 잡힌 저 친구도 그곳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체포됐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서 풀려나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두고 봐야죠. 이게 뭐예요? 별건 아닌데 탐정 얘기 좋아하면 가져가. 그 재밌는 책이야. 아, 그래요? 재밌어. 유명해요? 꽤 유명한 작가야. 뉴욕에서. 괜찮으시면 읽고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그래, 괜찮아. 자네 이걸로 하겠나? 아니요, 책은 여러 개 있어요. 책은 여러 개가 아니고 권이지. 왜? 몇 개는 물건을 세는 다니고 네, 책을 셀 때는 권이야. 옷 한 벌이지 옷 한 개가 아니잖아. 배우면 끝이 없죠. 안티와 티무의 방은 명상실 옆에 있다. 여기 오고 5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둘 다 명상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기 말로는 비파사나라고 하죠. 10시간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앉아 있어요. 처음 경험했을 땐 정말 놀라웠어요. 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죠. 교도소 당국은 9년 전부터 이 명상법을 시행하고 있다. 명상을 터득한 수감자의 재범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명상이 도움이 많이 돼요. 이곳 생활을 견디게 해주고 마음의 평화를 줘요. 침묵은 훌륭한 스승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머리가 맑아지죠. 이곳에선 항상 어느 정도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단체 생활인데다가 법원에 다녀와도 아무런 진전 없이 또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가족과 여자친구 생각도 나고요. 하지만 명상을 하면 확실히 많이 달라져요. मारो बहन को कितना मारोगे बहन के लोड़ा मारो बहन के लोड़े कितना मारोगे 교도소 안의 긴장은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इसको रहने दे संजीव मारो बहन कोई फायदा नहीं इसको मारता जी गाली चले मार दे बहन के लोड़े 교도소에는 수감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직원이 상주한다. 바부티는 변호사 교체권을 상담하러 왔다. 그는 항소를 했는데 판결까지는 6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름이 뭐지? 바부티 프라사드입니다. 직업이 뭐였나? 중앙정부에 고용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예, 맡은 일은? 정원사였습니다. 정원사? 예, 형량은 얼마나 되나?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예, 제 변호사는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보석도 시켜주지 못한 데다가 변론도 잘 못했죠. 심지어 증인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있었는데요. 어린애? 예, 손녀인가? 아니요, 딸입니다. 현재 몇 살이지? 다음 달 1월이면 5살입니다. 딸을 어째서 여기에 두는 거지? 그의 인생까지 망칠 셈인가? 내보내는 게 그 아니요, 애를 위하는 길이야. 밖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자선단체에 아이를 맡기면 되잖아. 여보세요? 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KB 앤드레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KB 앤드레이? 예, 이 사람한테 항소심을 맡기고 싶습니다. 아내의 항소심을 맡길 생각입니다. 아는 사이인가? 아닙니다. 평판이 좋은 변호사라고는 하던데. 다행이군요. 어쨌든 앞으로 몇 년을 더 있게 되든지 간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도록 해. 예, 누구나 자기의 업을 갚아야 해. 네, 현생의 업이든 전생의 업이든 간에 모두 자기의 몫이야. 예, 신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예, 알겠나? 예. एक तो ये मेरे को लगता है आपको कैंसिल करना पड़ेगा ना क्योंकि 사비타는 여자 감옥 교도관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मैंने दिया नहीं इसलिए 수감자들이 사비타를 따르기 때문이다. तुम्हारी फांसी तो 이젠 사형은 면하신 거죠? 그럼 종신형인가요? 아니면 7년형인가요? 7년 같은데? 대법원 판결에서요? 그럴 거야. 대법원 판결 맞아요? 그래. 아주머니 사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옆집 애가 떨어져 죽었는데. 옆집 애가요? 그래. 근데 내가 누명을 썼어. 그 애를 제물로 삼았다는 거야. 내 딸이 임신을 못하니까 내가 그 애를 죽였다는 건데 그 애는 분명 저 혼자서 죽은 거야. 제가 교도관들과 가깝게 지내니까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하죠. 제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이 문맹이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절 찾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절 딸같이 생각합니다. 절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항소심이 계류중이야. 고등법원에서요? 그럼 어디겠어? 고등법원이라니까? 아직 대법원도 못 간 거네요? 프렘파타는 부엌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의 죽음에 대한 생각뿐이다. 생각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죽을 만큼 괴로웠나 보죠. 진실은 심만이 아시겠죠. 시골에선 사는 게 좀 나았어요. 이런 처지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저는 시골에서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반대했어요. 시골에는 농사지을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조부모께서 카라치 근처에 사셨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르던 소마저 잃었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 델리로 온 겁니다. 이곳은 좀 나을 줄 알았죠. 가족이 도시로 이사했을 때 라마샹카는 겨우 4살이었다. 아버지는 아주 구식이세요. 저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훨씬 더
도시적이고 현대적이죠. 다들 녀석은 어리석은 데다 나쁜 습관이 많아요. 인도 전통 종교와 관습에 따라서 살려고 하질 않고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우린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간소한 음식만을 주로 먹고 살죠. 한 번은 낡은 선풍기를 주워온 적이 있었는데 막상 여름이 되니까 새 선풍기를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저는 돈이 생기면 새 걸 사주겠다고 했죠. 아니면 직접 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녀석은 우리가 쓰던 걸 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낡은 것이든 새 것이든 선풍기 바람은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제 아들이지만 심보가 왜 그렇게 못됐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식구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여기시는 거죠. 저는 아들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식구들이 풀려날 테니까요. 제가 밖에서 가석방 되도록 애를 쓸 수도 있고 가족도 돌볼 수 있잖아요. 라마시앙카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제안을 거절했다. 자신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가족들의 석방은 힘들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를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제례를 올릴 때마다 다음엔 석방되길 빌어요. 디발리 축제를 집에서 맞는 거랑 교도소에서 맞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물으신다면 누구라도 자기 집을 촛불로 장식하고 싶지 않겠어요? 교도소에서 새해를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길 하고 기도했어요. 더 이상은 이곳에서 새해를 맞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좋은 날이지만 저희들한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의식일 뿐이에요. 아마 다들 집에 있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집이 그리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야채 수레를 놓치지 않으려면 일찍부터 서둘러야 한다. 안녕하세요. 법원에 가시나요? 예, 맞아요. 날이 점점 추워지네요. 제가 좀 빨리 걷죠. 속도를 줄일게요.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옥스퍼드 거리에 관한 건데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든대요. 빨리 가는 길, 천천히 가는 길을 정해서 빨리 가는 길에서 천천히 가면 벌금을 물린대요. 정말로요. 별 희한한 법도 다 있죠. 그건 그렇고 변호사가 전가를 보내왔는데 그게 법원에서 만날 예정이라 면회는 안 했거든요. 기소 기각을 요청할 거래요. 정말입니까? 네, 언제요? 오늘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레이몬드는 구금된 이후 15개월 동안 12차례나 법원에 다녀왔다. 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재판이 끝나기까지 3년이 또 걸리기 때문이다. 인도의 법 체계는 이런 식이다. 레이몬드? 레이먼드요. 수감자들은 몇 주에 한 번씩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최근 교도소 당국이 기본 규정을 바꿨다. 가족 간의 원래 면회를 야외에서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바부티는 3년 만에 막내딸을 안아보게 됐다. 사비타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입학원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그래요? 여기 학교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여자를 원치 않잖아요. 전통에 따라야죠. 다 신의 뜻입니다. 하지만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요즘엔 딸들도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어렸을 때 혼인 약속을 했다가도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중에 파혼을 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돼요. 절대로요. 아버님은 운명을 믿으세요? 신을 믿으세요? 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신을 믿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신의 뜻을 믿으세요. 신도 따님의 미래 걱정하실 겁니다. 글쎄요. 분명히 신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세요. 이봐요. 여기 뭐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루빨리 출소해서 직접 딸을 돌볼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 전에 3월이 되면 애를 학교에 보내야 돼요. 저도 잘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얼른 동의한다고 해요. 얘긴 여기서 끝내죠. 아가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 좀 봐봐. 당장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बिल्कुल 2월 1일에 직결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진전이 좀 있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법원에 가야 하죠. 검찰 측 증거 제출이 끝나야 하니까요. 마음 같아서야 길게 끌지 않길 바라죠. 아주 길고도 힘든 하루였어요. 심신이 피곤하니까
차 한 잔 생각이 나네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그리고 오늘 아침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성탄 선물을 마련했다. 이 기회를 빌려 교장은 프렘파타와 대화를 나눈다. 애가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영원히 어린 상태로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 학교에 간 여자아이만도 22명이나 돼요. 다들 멋진 교복을 입고선 책도 읽고 영어도 배우죠. 교도소 측에서 언제 내보내라고 할지 알 수도 없잖아요. 정말 걱정하시는 게 뭐죠? 학교인가요? 아니면 아이와 헤어지는 건가요? 학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걱정이세요? 애랑 떨어지는 거요. 아직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몇 달만 더 데리고 있고 싶어요. 저 없이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앤데 배가 고프면 떼를 쓰기도 하고 제가 옆에 없으면 자주 찾아요. 그렇게 어린 애가 어떻게 혼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비타에겐 이번이 143번째 법원 출두다. 안녕하세요. 오늘 조사를 받다가 덜 끝나서 토요일에 다시 가야 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특히 법원에 갈 땐 그 전날 밤부터 내일은 제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하지만 증인이 안 나타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 날은 절망스럽죠.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무 성과도 없으니까요. 견디기 힘들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땐 저도 저 사람들처럼 친구를 원했지만 이젠 그럴 기운도 없어요. 재판 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럴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누구도 서로를 이해 못하죠. 푸시파는 대머리래요. 남자 같아. 조용히 해. 프렘파타는 결국 딸을 기숙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려면 힌두교 의식에 따라 태어나서부터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보통 첫돌 무렵에 깎아주지 않나요? 왜 지금까지 두셨어요? 가족들하고 기념식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친척들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기념식을 열어주려고 했죠. 자른 머리는 어쩌실 거예요? 보관해둘 거예요. 소중하게요. 뭐 하실 건데요? 나중에 자문화강에 흘려보내려고요. 푸시파가 떠나기까지 이틀이 남았다. 지난 4, 5일간 몸이 안 좋았어요. 푸시파는 언제 가죠? 금요일에요. 잠을 통 못 자겠어요. 요 며칠간 열이 있어서 잠을 설쳐요. 딸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죠. 걱정이 돼서요. 이젠 아내를 만나러 가고 싶지가 않아요. 딴애가 가버리면 안아볼 수도 없는데 면회는 해서 뭐 하겠어요. 푸시파가 다닐 학교는 마음에 드세요? 학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고민도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어찌되든지 간에 이젠 제 손을 벗어난 일이니까요. 푸시파가 떠나는 날 준비는 모두 끝났다. 푸시파 말고도 2명이 더 떠난다. 즉결 심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처럼 더 기다려야만 한다. 배낭 여행객 안티와 티무에 대한 기소는 기각돼 두 사람은 핀란드로 돌아갔다. 사비타는 남편 살해 공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바부티와 프렘파타는 자신들의 형량을 채우고 있다. 푸시파는 기숙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푸시파가 16살이 되면 부모는 가석방 될 수 있을 것이다.